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실전 모의고사 2회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언어의 특징, 그 다음에 오늘은 국어의 특징과 함께 의문의 정의, 그리고 자음 모음 체계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언어의 특징과 국어의 특징을 구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 언어라는 것은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만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언어, 그 다음 국가의 개념이 들어간 국어는 언어보단 그 개념이 조금 더 좁은 개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국어의 특징을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형태상 분류, 그 다음에 계열상 분류였습니다. 자, 형태상으로 우리의 국어는 무슨 어라고 부른다고요? 첨가어, 그리고 다른 말로 교착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구별해서 봐야 되는 게 바로 굴절어인데, 이때 굴절어는 영어에 해당되는 표현이고 우리는 첨가어, 교착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뭘 도대체 첨가하는 걸까요? 제가 어제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실질 형태소에 형식 형태소를 첨가하여서 문법적인 기능을 나타내주고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게 됩니다. 자, 여기의 경우에 실질 형태소를 찾아보면 나, 그 다음 학교, 그 다음에 가다가 있겠죠. 그죠? 나머지는 이러한 실질 형태소에 의미를 더해주고 문법적인 뜻을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는은 보조사의 은는으로서 형식 형태소고요. 얘도 조사죠. 부사격 조사로 이 통째를 부사어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이때 엇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주고요. 그 다음에 이때 다는 어말이라는 뜻을 더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과 같이 동그라미를 쳐드린 실질 형태소에 이와 같은 형식 형태소가 첨가되어서 문법적인 뜻을 나타내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첨가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국어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가장 첫 번째 문제는 국어라는 것은 첨가어로서, 국어는 교착어로서 라는 선택지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니까 국어의 특징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셔야 되는 키워드, 바로 지금 보신 첨가어, 교착어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보면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어제 우리가 문제 풀어보았던 내용처럼 국어는 굴절어로서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영어의 특징이랑 연결을 지으니까 항상 우리가 염두에서 이 단어의 묶음을 신경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형태상 분류로서 첨가어, 교착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요. 자, 그 다음에 국어의 의문상 특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거 바로 도대체 의문이 무엇이냐? 이번 주 내내 우리가 배우게 된 게 바로 의문인데 의문의 정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이라는 것은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최소의 단위를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만 있다고 합시다. 이 형태만을 가지고는 세 글자가 어떤 뜻의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넣어주면 됩니까? 이와 같이 미음, 이와 같이 비음, 이와 같이 시옷을 넣게 되면 물의 의미, 불의 의미, 술의 의미가 각각 구별되고 이들의 의미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 세 글자가 뜻이 다르다는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무엇이죠? 여기에선 미읍, 비읍, 시옷과 같은 자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자음은 뜻을 구별해 줄 수 있는 가장 최소의 단위가 되고 이때 자음은 우리는 의문의 하나의 종류로 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아요. 이 단어, 그 다음에 이 단어 우리가 구별이 안 되다가 제가 뭐를 넣냐면
이와 같이 모음을 넣었을 때 말, 물, 뜻이 다른 두 개의 뜻이 구별되는 단어가 되게 됩니다. 즉 아까 위에서는 자음을 통해서 이 셋의 뜻을 구별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모음을 통해서 뜻을 구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즉 뜻을 구별해 줄 수 있는 가장 최소의 단위 첫 번째는 자음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모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의문의 하나의 종류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세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 뭐냐면 눈에 눈이 들어갔다 라고 했을 경우 이때의 눈과 이때의 눈은 표기상으로는 같기 때문에 뜻이 구별이 안 돼요. 그쵸? 표기가 같잖아요. 그렇지만 이 둘이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구별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소리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눈에 눈이 들어갔다. 즉 요거는 사람 신체의 눈이고요. 이거는 내리는 눈인데 어떻게 구별했냐면 사람의 신체 눈은 짧게 발음을 하고 내리는 눈은 길게 발음을 해서 눈에 눈이 들어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이때의 눈과 뒤에 있는 눈의 뜻이 구별이 가능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물, 불술, 말, 물의 뜻을 구별해 주는 게 자음과 모음이었다면 지금은 소리의 길이를 통해서 이 둘의 뜻이 구별이 가능하게 되었죠. 따라서 소리의 길이도 의문의 하나의 종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의문이라는 것은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최소의 단위로서 기본적으로는 자음과 모음이 있고 그 다음에 비분절 의문으로서 소리의 길이 또한 하나의 의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푸신 문제 중에서 소리의 길이, 장단과 관련된 문제를 넣어봤는데요. 한번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낱말 중 소리의 장단이 바르게 구별된 것은 에서 우선 소리의 장단에다가 밑줄을 쳐주시고 이것은 의문의 한 종류라고 써주시고요. 의문의 종류 중에서 분절하여서 표기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진 비분절 의문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장단은 비분절 의문이고 이와 같은 장단이 바르게 구별된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었어요? 말하다의 말은 항상 길게 발음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달리는 말은 짧게 발음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신체의 눈은 짧게 발음하고요. 내리는 눈은 길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2번 선택지는 틀렸고 3번, 나이트의 밤은 짧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항상 놀 때의 밤은 짧게 느껴지니까 발음도 짧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먹는 밤은 길게 꼭꼭 씹어 먹어야지 체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먹는 밤은 길게 발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가 성인이 되는 것보다 지덕체와 덕을 겸비한 성인이 되는 것이 더 오래오래 걸린다고 했으니까 이때에 지덕체를 겸비한 성인을 길게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단과 관련된 하나의 더 포인트를 연결해 보면 원래 우리가 내리는 눈은 길게 발음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원래 길게 발음되던 것도 첫 음절이 아니라 둘째 음절로 가게 되면 길게 발음되던 것도 짧게 발음한다라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이거 역시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눈길의 눈은 길게 발음한다 하더라도 이때의 눈이 첫 음절이 아니라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짧게 발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더 체크해 주시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이와 같은 장단의 기본적인 규칙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 문제 봤고요. 그 다음에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박스 한번 보시면요. 박스에 현대 국어의 자음은 이라고 되어 있어서 자음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자음은 무엇의 하나의 종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의문의 하나의 종류이고 소리의 장단은 비분절 의문이고 이와 같이 자음과 모음의 경우에는 미음, 비읍, 슛, 아, 우와 같이 따로따로 분절해서 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문을 우리는 분절 의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번, 윗글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정답은 1번 의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과 3번 선택지 한번 연결해 보시고요. 의문이 모여서 음절리 형성을 하게 됩니다.
즉 이러한 음운들, 자음과 모음이 모여서 하나의 음절을 이루기 때문에 음운 다음에 단위는 우리는 음절이 되고요. 예를 들면 이거는 자음과 모음 그리고 자음이라는 하나의 모음과 자음이라는 어떤 음운들이 결합해서 하나의 단위를 이루게 되고 이러한 것을 우리는 음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음운보다 조금 더 큰 단위로서 음절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음절과 관련된 문제는 다음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음과 모음 그리고 소리의 장단이 음운의 하나의 종류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이때 음운과 음절은 그 관계가 밀접해서 음운이 모여서 하나의 음절을 이룬다라는 것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음운상의 특징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봐서 우리 국어에서 음운상 특징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삼중체계를 이루고 있다. 다른 언어에는 없는 독특한 대립이 있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삼중체계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죠?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즉 우리는 비읍, 쌍비읍, 피읍과 같은 삼중체계 그리고 독특한 음운 대립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이렇게 예사소리와 그 다음에 거센소리의 구조로 되어 있어서 보통 이중체계인데 우리의 국어의 경우에는 된소리까지 있어서 우리는 세 가지의 음운이 대립되는 형태인 삼중체계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의 음운이 대립이 되어 있다라는 것도 국어의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 이와 같은 음운 중에서 또 다른 특징으로 거론이 되는 것이 바로 마찰음입니다. 음운상에서 가장 중요한 특질이 첫 번째로는 삼중체계이고 두 번째는 마찰음의 개수가 다른 언어에 비해서 적다라는 특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찰음의 종류가 뭐가 있죠? 시옷과 쌍시옷과 그 다음에 히읗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찰음은 다른 언어에 비해서 적은 개수, 즉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달라고 수업 시간에 정리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2번 한번 보시면 마찰음을 맞게 배열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답은 1번이고요. 옆에다가 국어는 마찰음의 개수가 다른 언어에 비해 적다라고 써주시면서 국어의 특질도 같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과 2번 문제 함께 풀어봤고 4번까지도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대국어의 단모음도이다. 기호의 단모음에 연결이 바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단모음에다가 다시 한번 동그라미를 쳐주시고요.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음운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 음운 중에서도 지금 모음의 체계를 여러분들한테 묻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모음의 체계를 다 살펴보기 전에 모음을 분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자, 우선은 혀의 위치, 그 중에서도 혀가 앞에 위치하는지 뒤에 위치하는지에 따라서 전설모음, 후설모음으로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발음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전설모음이 이가 있으니까 이와 그 다음에 으를 한번 발음을 해보시고 이때 혀의 위치가 어떤 게 더 앞에 있고 어떤 게 더 뒤에 있는지를 발음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으 하면 으 할 때 이때 혀가 조금 더 뒤로 당겨지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따라서 이와 으 중에서 전설모음은 이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혀의 위치, 그 중에서도 혀가 앞에 위치하는지 아니면 목구멍 쪽으로 뒤로 빠지는지에 따라서 전설모음, 후설모음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동일하게 혀의 위치 중에서도 이번에는 높낮이인데요. 혀가 가장 위에 있는 거, 그것을 고모음, 중간 위치로 있는 것을 중모음,
마지막으로 아래에 있는 것을 저모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를 한번 발음해 볼까요? 아. 하면서 혀가 점차 낮아지나요? 높아지나요? 아 하면서 혀가 점차 밑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이때 가 혀의 높이가 이 셋 중에 가장 높다고 해서 고모음, 그 다음 이것이 중간위치라고 해서 중모음, 그 다음에 아가 혀가 가장 밑에 있다고 해서 저모음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입술의 모양이 둥글다라고 하면 이거는 원순모음이라고 하고, 입술의 모양이 평평하다라고 하면 평순모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하고 그 다음에 우 한번 해볼까요? 이하고 우. 이 하면 입술의 모양이 팽팽해지죠. 이. 그 다음에 우는 우 하면 입술의 모양이 둥그러집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입술의 모양이 평평해지느냐 혹은 둥근 모양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평순모음, 그 다음에 원순모음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기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으로 나누는 기준은 뭐라고 그랬죠? 혀의 위치, 즉 앞이냐 뒤냐에 따라서 나눠진다고 했고, 그 다음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은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 평순모음인지 원순모음인지는 결국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결정이 지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 표를 외울 때 제일 신경 써달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 모음입니다. 이 모음은 나중에 모음 동화를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설모음의 대표적인 그런 모음으로서 이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후설모음에는 이와 가장 반대의 느낌이 나는 을을 시작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했었죠? 아 할수록 혀가 밑으로 내려가는 느낌이 들더라. 아 반대로 입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아 하면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혀의 높이가 낮아질수록 입의 모양은 벌어지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 자, 그래서 아는 하나의 세트예요. 점차 입이 벌어지면서 혀의 높이는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순 모음을 한번 보시면 하고 우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 하면 입술의 모양이 둥그러지죠. 그래서 우는 원순 모음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는 입술 모양이 팽팽해지고 평평해지니까 평순 모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의 경우에는 원순 모음, 아의 경우에는 평순 모음이 되고요. 제가 이 모음을 대표적인 전설 모음의 종류로 외워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사실 이와 같은 후설 모음만 제대로 암기한 상태에서 전설 모음은 옆에 이만 붙여주시면 전설 모음이 완성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의 어에다가 이를 붙이고 아에다가 이를 붙이고 그 다음에 우에다가 이를 붙이고 오에다가 이를 붙이면 지금과 같은 단모음 체계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전설 모음의 대표적인 이를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3번 문제 한번 보시면 단모음도에서 단모음의 연결이 바른 것을 물어봤는데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정답은 우리가 지금 정리한 바에 따르면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틀렸죠. 그래서 이 분류 기준표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오답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음 체계도 그렇고 자음 체계도 그렇고 그 체계 자체를 외우시기 이전에 어떠한 기준을 통해서 이와 같은 분류가 이루어졌는지 분류 기준부터 항상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살펴본 모음 분류 체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3가지였죠. 그래서 혀의 높낮이라든지 혹은 혀의 위치, 전설 모음인지 후설 모음인지, 그리고 입술의 모양이 둥근 모양인지 아니면 평평한 모양인지에 따라서 원순, 평순 모음이 달라진다는 거. 그 기준부터 잡으신 후에 거기에 해당되는 모음의 종류를 하나씩 넣으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인 전설 모음의 이는 반드시 잊어버리시지 않게끔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칠판에 마지막으로 적어드린 게 있는데 이거는 한번 숙제로요. 여러분들께서
자음동화를 배운 적이 있기 때문에 숙제로 1번부터 4번까지 자음동화에서 어떤 것에 해당이 됐는지, 즉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비음한지 혹은 유음한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행동화인지 상호동화인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발음이요. 그죠? 발음을 제대로 쓰실 수 있는지. 그래서 지금과 같이 제가 적어드린 이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필기를 해 두셨다가 다음 주에 문제를 풀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비음한지 혹은 유음한지 혹은 역행인지 순행인지 상호동화인지, 그 다음에 이들의 표준 발음은 어떠한지,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고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역시 음운 변동 현상으로 우리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 내일 수요일에는 배영표 교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